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가을비도 촉촉히 내리고 가을색이 점점 짙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 우리나라 가을 단풍 절정 예측 지도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속리산과 미둥산 수목원 등이 포함됐고 전국 평균 10월 26일경으로 나타났는데요. 단풍 가득한 가을날 기다리면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CJB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SPC 삼립 청주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화물연대 본부 조합원 10여 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오늘은 청주시 곳곳에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방역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는 화물연대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3차례 발령했습니다. 지난 23일 SPC 청주공장 앞에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흥덕구 전체와 청주시 전체로 점차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는 우중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급기야 경찰은 어제 조합원 17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입건했습니다. 업무 방해와 감염병 예방법 위반, 집시법 위반 등 3가지 이유입니다. 방송차를 아예 막아가지고 인근 기업체 차량도 못 다니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의 묵과할 수 없는 거다 판단을 해서 불가피하게 오늘.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오늘 청주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집회 장소는 총 5곳. 장소별 49명 이하로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방역당국이 추산하는 전체 집회 인원은 1,000명이 넘습니다. 대규모 집회는 반드시 멈춰주십시오.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집회가 강일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경찰은 민주노총이 예고한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강제 해산 절차와 현장 검거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방역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세종시의 국회 분원을 설치토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사실상 정치 행정 수도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세종과 맞닿아 있는 충북으로서는 세종의사당을 지역 발전의 새 기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세종의사당은 설계와 입찰, 착공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늦어도 2027년 본격 문을 열 전망입니다. 세종이 사실상 정치 행정 수도, 서울은 경제 수도로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롭고 힘찬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소멸위기의 지방에 힘을 불어넣는 한편 충청권 발전을 이끄는 등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종시는 행정 기능에 입법 기능까지 더해지며 도시 성격과 외형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국회 사무처와 국회의원 보좌진 등 최소 5,000명이 이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언론사와 각종 기관 단체, 지자체 사무소가 입주하고 하루 10,000명 이상이 국회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도로와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 주거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국회 세종 이전은 충북에도 기회입니다. 충청광역철도 등 양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가 확대되고 충청 메가시티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청주공항과 KTX 오송역 이용이 늘고 주거와 상업 등 개발 훈풍이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광역 협력 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거고요. 우리 충북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과 발전 전략을 조만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좀 살아나나 싶었던 소비 심리가 다시 얼어붙기 시작하면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업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충북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 중심 상권의 한 패스트푸드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매출 신장을 예상했지만 아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질 거라고 믿어야죠. 근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빈 점포에 대한 임대 문의도 가뭄에 콩나듯 합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 이후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북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곡선을 그리던 충북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향후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수출 호조 속 1차 백신 접종률 70% 돌파로 전국의 소비 심리가 되살아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충북 지역의 서비스업 생산이나 비내구재 소비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음식 숙박업의 취업자 수도 급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숫자가 많이 줄었고요. 온라인에 밀리고 코로나에 치이는 겹악재 속에 소비 심리 회복만을 힘겹게 기다려온 오프라인 매장 업주들이 점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넉 달 연속 상승했던 충북 지역 기업 경기 전망이 하락세로 반전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시 가라앉고 있습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도내 330개 표본업체를 조사한 결과 4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전분기보다 14포인트나 하락한 87로 집계됐습니다. 4분기 전망이 어두워진 건 코로나19 확산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청주 지역 주택 공급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일부 변경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허그는 고분양가 심사 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인근 시세 산정 기준 등 심사 규정을 개선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허그는 이번 조치가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청주시가 이륜차 사고와 부상자 수가 각각 전국 1위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는 유관기관이 협력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시민안전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주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경찰은 법규 위반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청주시가 내년 7월부터 시내버스 정기권을 도입합니다. 정기권은 1일권 5,000원, 2일권 9,000원, 30일권 5만 원으로 청소년은 이보다 각각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됩니다. 사용기간 내 시내버스 이용 횟수는 제한되지 않으며 시는 내년에 5억 5천만 원을 들여 결제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마을버스는 15인승으로 읍면 지역에서만 운행되며 시는 우선 남부, 북부 권역별로 넉 대씩 총 8대를 투입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6대를 더 늘려 13개 읍면과 달천동에 1대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충북 도립대학교는 차기 총장 공모에 공병영 현 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립대는 다음 달 총장 임용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차기 총장 임기는 오는 11월 30일부터 4년입니다. 진천군 공식 농특산물 쇼핑몰인 진천몰 입점 업체들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위한 상금 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미얀 미국 처리장 등 3개 업체는 진천 농특산물 구입으로 진천군을 응원해준 국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후원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천군의 아프간 특별 기여자 포용 이후 돈줄 성원이 이어졌던 진천몰 매출액은 2주간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